네, 오늘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야기해 주실 류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쪽엔 뭐 워낙 열심히 취재하신 우리 류종훈 기자님. 테슬라가 최근 이슈가 뭐 있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주가가 제일 핫하죠.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10일 연속 올랐거든요. 와, 오늘 이제 제가 자료 잠깐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네. 어젯밤 기준으로 이제 전일 대비 4.58% 오른 이제 234.86으로 이제 86달러로 지금 어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네. 이게 얼만큼 많이 오른 거냐면은 최근 8개월 내에 제일 지금 신고가입니다. 작년 10월 달 이후로 제일 높은 가격이거든요, 주가가.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또 한 10거래 연속으로 계속 올랐거든요. 네. 10일 연속 오른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주식이. 네, 네, 주식 네,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10일 동안 꾸준하게 계속 올랐다는 거고 또 오늘 또 4.58% 오른다는 거는 뭐 엄청난 거죠. 덕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다시 세계 1위 부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요? 네, LVMH 회장이 이제 거기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조금 내려왔고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시총이 올라가니까 다시 세계 1위 부호로 올라갔죠. 한 달 동안 저렇게 올라갔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제가 연초 대비로 한번 봤는데 네. 연초 대비로는 90.66%가 올랐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 테슬라가 네. 잘 기억해 보시면은 막 연초에 막 120달러, 110달러 간다고 막 그때 네. 100달러 깨지면 어쩌냐 막 걱정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대박 나신 거죠. 근데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 어제 외신에서 나왔던 뉴스는 네. 뭐 스페인에 이제 공장 기가 팩토리 기가 스페인을 짓겠다라고 했고 또 뭐 중국 5월 30일 날 방문했잖아요. 그 네. 직후부터 사실 계속 올랐거든요. 중국 가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얻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도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도 뭐 여기저기 취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산업계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쪽을 계속 쑤시고 있긴 한데 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또 오늘 새벽에 또 이제 하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차징 시스템 있잖아요. 슈퍼차저 시스템을 지금 테슬라가 포드랑 최근에 파트너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GM도 같이 거기에 협력 들어가겠다. 그래요? 네. 이게 좀 되게 단순히 충전기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의 충전 표준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지금 CCS라고 하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콤보 방식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약간 충전 포트가 다르잖아요. 그 포트로 어쩌면은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충전 포트를? 네, 충전 방식 자체가 네. 지금 들어가는 안에 프로토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충전 꼽는 앞에 대지코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테슬라가 쓰는 NACS라고 하는 방식과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쓰는 CCS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CCS 방식이 표준이에요. 네. 미국의 표준으로 쓰고 있긴 한데 테슬라가 포드랑 그리고 GM까지 같이 손을 잡게 되면은 미국 전체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 70%, 80%를 이제 다 테슬라 방식을 쓰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포드나 GM이 테슬라 방식을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충전소를 까는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는 이미 미국 내에 12,000기의 충전기를 깔아놓은 상태고 제일 많은 지금 충전기를 깔아놨어요. 만약에 GM 포드가 네. 야 당장 지금 충전 까는데 돈이 얼만데 야 차라리 그냥 테슬라 거로 깔자. 만약에 이렇게 가면 네. 두 회사 망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 그게 네. 그 표준을 네네. 그리 쉽게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지금 그래서 유럽 방식과 미국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타입 콤보 1, 타입 콤보 2 요 차이일 뿐인데 그거 안 앞에 되는데. 포트 모양이 똑같거든요, 지금.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CCS 방식에서 NACS 방식으로 바뀐다. 네. 그렇게 되면은 유럽 표준과 미국 표준이 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쩌면은 다시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 현대차는 뭐예요? 현대차는 미국 방식이랑 똑같은 그런 타입콤보 1, 2를 다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충전 시설을 굉장히 많이 깔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 충전 업체들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이 깔고 있고. 근데 만약에 CCS에서 NACS로 뭐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네, 국내 업체들이 네네네.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 충전소에서 네. 충전만 하는 거야 이제 지금이지만 네네. 충전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모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말고 뭐 정말 그 뭐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뭐 수많은 뭔가를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 가능성을 주도권을 테슬라에 줘버린다는 거는 뭐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난 좋은 거라고 보고 GM 포드 입장에서는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포드만 그때 처음에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그런 인식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포드가 전기차 입장에서도 되게 후발주자기도 하고 네. 지금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실패를 많이 받고 다시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를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걸 거다라고 네. 했는데 GM마저 돌아섰다. 네. 이거는 약간 어쩌면은 그냥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정부가 테슬라를 밀어주는 걸로 좀 돌아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럴 지금 수는 있겠네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와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바이든 정부 자체가 노동자 친화적이고 테슬라는 노동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원가 절감 쪽에 좀 집중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조금 자동차 업체를 좋아하는데 테슬라만 왜 배척하느냐고 했을 때 그런 뭐 노동권 쉽게 말하면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니까 네.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화당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기 전으로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머스크 혹시 뭐 미국 정부에 뭐를 좀 갖고 왔나?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마 민간 외교 사절에 그런 역할을 하고 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그냥 미국의 전기차 업체의 CEO잖아요. 네. 근데 가서 중국 가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제가 준비한 걸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네. 일단은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왕원타오 상무부장, 그리고 이제 진좌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그리고 또 상하이에도 이제 상하이에 있는 그 누구죠?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까지 만나고 왔거든요. 이 이제 정부 주요 인사 4명을 쉽게 말하면 외교와 경제와 산업을 다 아우르는 최고 이제 고위 이제 공무원 4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단순히 그냥 중국을 가서 뭐 기가 상하이를 다녀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정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지 않겠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한 명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되게 이번에 화제가 많이 된 게 또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정위친 이제 CATL 회장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CATL이라고 하면은 지금 세계 배터리 업체 1위 기업이잖아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따라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건데 CATL 회장을 왜 만났냐면은 그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CATL의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가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협력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겠냐라는 말이 많은데 지금 다들 생각하는 거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CATL을 이제 미국 공장 유치를 위해서 만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지금 가장 유력한 지금 이유고요. CATL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거. 네. 잘 기억해 보시면은 포드가 맞아요. 2월 달에 이제 CATL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또 이제 바로 3월 말에 테슬라도 그러면 우리도 CATL과 함께 같은 공장을 미국에 세워보겠다. 그때 텍사스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진 과정은 아직까지 보도가 된 게 없었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워낙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관련해서는 되게 조용했고 이번에 중국 다녀오고 나서도 입을 거의 다물고 있거든요. 뭐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긴 한데 다들 집중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전기차랑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뭔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왜 계속 다녀오고 나서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갔다 오고 나서 그 테슬라의 차량들이 전기차들이 IRA 보조금 100% 대상으로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제가 잠깐 또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은 네네네. 지금 현재 IRA 보조금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6개 차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7,500불 100% 대상이었는데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CATL 배터리를 사용해서 원래는 50%인 3,750달러만 받고 있었거든요. 받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6월 이제 5일 날 이게 릴리즈가 된 내용인데 이게 7,500불 100%로 바뀌었고요. 다 봤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게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원래는 파나소닉이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CATL 배터리로 바뀐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CATL 배터리를 받으니까 모델 3 롱레인지도 3,750불로 보조금이 줄겠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업데이트가 없다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 차종이 다 7,500불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기준 자체가 네. 일단은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돼요. 그게 선결 조건이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보조금 자체 대상이 안 되고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관련 조항들인데 네. 배터리 관련 조항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절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이제 국가에서 채굴한 가공한 광물 이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때 또 절반인 3,750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다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7,500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00%가 됐을 때 다들 이야기가 많이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게 CATL 배터리는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지 않죠. 미국이 공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사실상. 근데 100%를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일 유력하게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진짜 10명 넘게 많은 분들이랑 이제 통화하고 만나고 이야기 들어봤는데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CATL은 배터리 셀만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 내에서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조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배터리 부품 50%이 조항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00%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게 현재로서는 뭐 일단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가 우리는 없으니까 네. 전기차 이제 일렉트리파이드 GV80,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을 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대상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안 좋게 지금 많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 방식을 만약에 테슬라가 만든 논리를 알아내서 우리도 이제 그 방식대로 따라간다면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자동차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도 계속 찾고 있고요. 네. 다들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CATL이 100% 그 세액 공제 대상이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저 일로는 중국에 간 게 네. 그래서 중국 가서 그 수많은 뭐 고위층들과 만난 게 네. 미국의 CATL 배터리 공장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CATL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싶은 게 제일 컸을 거라는 말이고요. 네. 그게 뭐 당연히 IRA 때문도 있지만 원활한 배터리 수급을 위해서 그게 가장 컸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현재 FSD라고 하는 이제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시스템을 미국에서 북미에서만 현재는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FSD 차량을 구입을 했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서비스는 네.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도 만약에 이걸 열어준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FSD 성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약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는 많이 쌓일수록 이제 AI의 성능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변수가 줄잖아요. 그만큼 FSD 성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요청을 했을 거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 3분기에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 관련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연초에 우리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드디어 올 3분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을 했고 네. 사이버 트럭에는 테슬라가 지금 개발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라고 했는데 4680 배터리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양산이 안 되고 있어요. 테슬라랑 파나소닉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도 대량 양산은 안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연히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파나소닉 자체적으로도 계속 개발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만들 수는 있어요. 네. 하나 두 개는 이렇게 딱 양품을 만들긴 하는데 대량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 트럭에 대량 양산을 해야지만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이제 테슬라 내부에서는 2170 배터리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3나 이제 모델 S에 사용하는 그 2170 배터리를 대신 탑재하거나 네. 아니면은 LFP 배터리, CATL LFP 배터리가 워낙 저렴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개발을 해서 그 출시를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CATL 회장을 만나서 아마 사이버 트럭용 배터리 좀 수급을 서로 논의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게 만약에 좀 가능해진다면은 뭐 3분기는 아니더라도 빠르면 연말까지 뭐 이르면 연내에 이렇게 좀 사이버 트럭 출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오늘 새벽 보도에서 보면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관련된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또 다른 이유도 당연히 네네.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 부침을 겪고 있었어요. 사실은. 테슬라? 네. 테슬라 판매가 네. 예전에는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뭐 전기차 중에 전기차, 네. 네. 전기차 중에 당연히 1등이었고 글로벌리도 당연히 1등이고 중국에서도 1등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BYD한테 잡혔어요. 아. 네, 제가 자료 잠깐 준비했는데 네.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1월달에 66,000대 팔았고 3월에 이제 88,000대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지난달에 이제 77,695대를 판매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BYD의 판매량을 보시면은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단 한 달도 이제 테슬라한테 뒤진 적이 없어요. 이걸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BYD의 PHEV랑 전기차랑 합친 판매량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합친 판매량은 24만 대였고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1만 9,603대였습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은 11만 9,603대고 테슬라가 7,700대거든요. 거의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아. 3만 대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3만 5천 대 가량.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BYD가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량 가운데서 이제 30에서 40% 이상이 지금 중국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지금 기가 상하이에 그래서 기가 상하이 보통 생산 물량은 다 중국 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도 들어가고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하고 북미에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중국 내 수요가 생산량 대비 점점 줄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수요 대비 생산량이 워낙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는 물량을 지금 중국 외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네네네. 여전히 뭐 대기가 2개월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 생산량 대비 이제 많이 수출량이 늘고 있다는 거는 중국에서 판매가 좀 덜 되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아마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중국을 방문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기가 상하이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고 네. 기가 상하이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공장이다 이런 말을 했던데 네. 되게 분위기가 좋고 막 거의 뭐 광신도들처럼 이렇게 또 되게 분위기 좋게 막 되잖아요. 와 열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판매량을 지금 늘리는 게 지금 최대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렇죠. 근데 가격을 낮춰봤자 계속 BYD는 더 싼 차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혹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는 어떤 영향입니까? 이런 움직임들은. 이런 움직임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이 좀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좀 돌파구를 찾아서 틈에서. 니치 마켓을 찾고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미중 관계가 안 좋다고 하니까 K 배터리가 되게 많이 떴잖아요.
IRA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고 이제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국제 표준에 먼저 국제 표준을 미국이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네. 거기에 있어서 되게 좀 시스템적이라든지 기기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원할 수 있었던 거고 전기차 입장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현대차가 뭐 포드랑 2등을 두고 다투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제네시스 이들의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중국 배터리가 커지고 뭐 충전 시스템이 이렇게 좀 약간 테슬라 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사실 보조금 3,750불, 7,500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차가 안 팔릴 거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들쭉날쭉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포드가 앞으로 충전 시스템까지 좋아지고 GM도 좋아지고 GM이 또 하반기 때는 SUV 전기차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시장이 다 SUV로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SUV 전기차가 막 나오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오닉 5, 6, 뭐 EV6 이런 차들이 조금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나라도 그럼 테슬라의 논리를 알아내서 우리도 어떻게 배터리를 조금 미국 내에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좀 찾으면 우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그 방법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하려고 최근에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의 좀 고위급 인사들을 2명이나 영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국내 이제 쉽게 대통령실과 그런 관계를 위해서라는 말도 많지만 네.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대관 업무 좀 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 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초반에 SK온 같은 경우에 조금 배터리 보조금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됐던 이유가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많다라는 이유로 SK온이 네, SK온 그때 GV70이 처음에 보조금을 못 받았던 이유가 SK온 배터리가 이제 GV70에 장착이 되는데 그 배터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 부품을 사용을 했다. 이 이유로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CATL도 받는데 우리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 방법을 그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을 따라서 뭐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지금 찾는다고 다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 기업이 아시겠지만 워낙 정보가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접근도 쉽지 않고 그 부분을 지금 다들 방법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녹록진 않네요 우리 네. 업체들에게도. 녹록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또 너무 어둡게만 볼 게 아닌 게 네. 국내 업체들이 2025년에 현대차 그룹도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도 그런 꼼수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제 우리가 정면 승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수주 뭐 미국 시장 내에서 봤을 때 수주 물량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네.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는 다시 우리나라가 또 현재의 위치를 다시 차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조금도 좀 받고. 네, 보조금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또 법 바꾸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참 예, 문제라는 게 외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민간 외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직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라든지 팀쿡 애플 CEO라든지 다 갔죠? 네, 인텔 뭐 좀 있으면 젠슨왕도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들이 중국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업 때문일까? JP 모건이 중국에서 뭐 통장 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또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경제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최근에 G7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대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럼 뭐 중국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똑같은 뜻인데 뭐 달라졌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는 디커플링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였고 디리스킹은 이제 그거보단 조금 더 완화된 중국에 있는 위험 요소만 우리가 배제를 하고 중국 너희랑 이제 척지지는 않겠다라는 어쩌면 약간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가 중국이랑 다시 손잡을 거야 하고 말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 외교 사절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점점 행보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선들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자동차, 우리 배터리 회사들도 더 열심히 그렇죠.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또 정부의 역할도 많이 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류종훈 기자님 같은 또 언론도 잘 좀 도와주시고요. 네,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쓴소리 할 거 쓴소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행보, 최근 행보 그리고 테슬라의 최근 어마어마한 또 주가 상승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3프로 TV의 류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올라가는 저희 컨텐츠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